안녕하세요, 여러분. 회복과 성장을 돕는 써니인 온재의 써니. 조셉입니다. 아니, 어떤 관계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부부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냐면 저희는 석사 학위가 있는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척척 석사라고도 하나? 그런 건 없지. 석사는 박사가 아니지. 그냥 애매한 수준의 석사 부분인데 우리가 석사를 진학한 이유 그리고 박사를 진학하지 않은 이유 이런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일단 그래도 우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한 소개와 전공 뭐 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심리학 전공을 했고 심리학 안에서도 사회심리학을 세부 전공을 했습니다. 주로 연구했던 주제는 행복에 대한 거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했었고요. 근데 2년 반 정도 석사 과정을 보냈습니다. 저는 기독교 상담 공부를 했고 학부는 상담 전공은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역을 하다가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30살 때 석사를 진학을 했고 그리고 2년 공부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먼저 석사 진학을 왜 했는지 일단 나는 너무 명확하니까 나는 상담을 하려면 상담 대학원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대학원을 진학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좋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우리 대학원이 코스웍을 하는 그게 거의 주였기 때문에 연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임상이 잘 되어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나는 진학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진학 이유가 뭐지? 심리학 원래 관심이 많았고 학부에서는 심리학과를 가면 학부 전공 때는 기본적인 영역들을 얇고 넓게 배우니까 난 이것보다는 좀 더 내가 알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뭔가 새로운 발견들을 하고 싶다. 연구하는 주제가 사회심리학은 되게 재밌었고 나도 저런 방식으로 좋은 발견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그러면 석사 하면서 좋았던 거. 나는 상담을 배우는 게 너무 좋았고 사역을 할 때는 성경 말씀을 보고 실제 내 삶에서 변화되는 적용점들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게 나한테는 조금 막연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어. 상담은 너무 확연하게 그게 딱 보이고 물론 애매함을 견뎌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신학보다는 더 또렷했어.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치. 신학은 눈에 안 보이니까. 맞아.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도 너무 나한테는 큰 의미였고 그리고 도움 전에 내가 좋은 걸 너무 많이 느꼈어. 나에 대해서 인지하고 객관화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뭐 교수님들 좋을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실습이나 이런 게 또 너무 잘 돼 있어서 몸은 힘들긴 했지. 그래도 전공을 선택하는 거는 후회는 없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석사 때 좋았던 거는 그냥 세상에 대한 그 질문과 호기심이 되게 가득했던 거? 우리 교수님은 주제는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되게 재밌는 일상의 현상들을 툭툭 많이 던졌어요. 그래서 교수님 본인이 되게 그걸 즐거워하셨어. 그래서 나는 잠깐 이야기 들었을 때 이게 연구 주제야? 너무 맞아. 뻔한 거를 연구하는 거 아닌가? 약간 날로 먹네 이런 생각 들었거든. 뻔해 보이지만 사실 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좀 다른 거. 각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걸 해야 행복할까? 잘하는 걸 해야 행복할까? 제일 뻔한 거. 그게 사실은 뻔하지 않아. 왜냐면 실험이 끝나면 데이터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항상 호기심과 재미가 있었어요. 그거. 근데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속도와 이 에너지가 이런 게 재밌지. 진짜 재밌었나 봐. 재밌었어. 그걸 찾고 생각하는 건 재밌었어. 물론 그 이후에 따라오는 과정들이 재밌진 않았지. 그게. 그지. 그러면 석사 하면서 힘들었던 거. 힘들었던 거 이게 너무 재밌는데 내 질문 궁금한 게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잘 입증이 안 되거나 할 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실험이 내 맘대로 안 풀릴 때 분석하고 얘기를 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돌려도 안 나오면 이제 성과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거기서 오는 그 답답함이 있었죠. 이게 결국은 성과로 이어져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것 질문들과 현상들을 관찰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리가 쉴 시간이 없어요.
일상에 되게 여러 가지 일들에서의 재밌는 단서들을 찾아야 되니까 계속 그게 나올 때까지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걸 너 적어놓고 샤워할 때도 생각하고 샤워하다가도 아 샤워할 때 샴푸를 먼저 쓰는 사람이 행복할까 진짜 별의별 것까지 다 나올 뭐 어디서 걸릴지 모르니까 논문이 심각한디. 그리고 일단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으니까 문과 대학원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 맞아. 수입이 없는 거. 나는 뭐 상담 공부하면 돈 많이 든다, 뭐 끊임없이 퍼부어야 된다, 뭐 이거는 뭐 당연히 깔고 가는 거고, 나는 처음에는 진짜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는 온갖 종류의 관계의 문제와 정말 쇼킹한 일들을 너무 많이 이제 접하면서 맞아. 감정 소모가 처음에는 엄청 컸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니까 그 호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초보 상담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맞아. 있겠어. 근데 거기서 오는 어떤 무력감, 힘듦도 있었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나에 대한 작업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재정적인 부분들도 힘들었어. 마음은 대가 선생님한테 가고 맞아. 싶은데 내 통장이 받쳐주질 않네.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석사 했으면 박사를 하는 게 약간 당연한 수순인 거잖아. 그러면은 박사 진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안 했던 이유는 필드에서 얼마나 경험이 있는가, 임상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쪽이었고, 우리 학교 기준으로는 부에서 좀 경험을 하고 박사 진학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박사 졸업하고 레지던트 프로그램 가는 게 좀 일반적인 루트. 그러니까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사는 연구하기 위해 가는 곳이고, 박사를 간다는 건 내가 이 연구와 이 주제와 세부 전공으로 내 평생을 먹고 살겠다라는 거여가지고 좋은 가방끈이 좀 더 늘어났어 라고 말하기에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진짜 공부하고 연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박사를 갈 돈과 시간이라면 1급 자격증을 딴다. 그치. 됐어. 박사를 가려고 했죠. 해외의 석박 과정을 준비를 했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준비할 때 가장 큰 허들이 나한테 영어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찾는 그 영어를 잘하는 수준은 거의 네이티브인 미국인들을 조교로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진 아시안을 원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웬만한 수준 이상으로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시기도 뭐 트럼프가 1기 때여서 되게 어려웠고. 그래.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떨어졌어. 떨어졌지. 떨어져서 못 간 거지 사실. 떨어져서 못 갔는데 기업 연구소를 가 보니까 국내 박사를 하는 게 국내 기업에서 별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에? 뭔 말이야?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 진짜 열심히 해서 서울대 박사를 해서 졸업을 했어. 그럼 서울대 박사를 졸업을 했으면 내가 기대하는 그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수준도 그렇고. 기업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하러 서울대 박사까지 한 사람을 1억을 가지고 데려와. 사회생활 경험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 회사생활을 안 한 채로 벌써 5년, 6년을 살았는데 같은 급의 대리나 과장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 사람한테 박사했다고 메리트를 더 쳐주고 연봉을 더 쳐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게 이제 기업이 가진 사고예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느낌이 든다? 삼성전자 같은 데서 박사를 데려가는 이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좋으니까, 그리고 기술을 연구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데려가도 소통이 되는데, 문과 쪽에서 박사를 했어, 뭐 경제학 박사를 했어, 경제학 박사를 잘한다고 기업 안에 들어가서 필요한 경제 뭐 재무 전략을 짜거나 하는 거 하나도 못 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문과 박사들은 기업 안에서 가치가 없는 거야. So sad. 별로 가치가 없어. 경제학을 했으면 경제학의 어떤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스페셜티가 있는데 기업에서는 그 스페셜티를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 그 사람을 그 한 카드로밖에 못 써. 내가 행복을 했어도 기업 문화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리더십, 뭐 이렇게 인사 영역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박사 학위를 가졌을 때 메리트가 별로 그렇게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은 쉽게 내가 박사를 못 갔지만 그럼에도 가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 미국을 갈 게 아니면 국내에서는 안 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근데 미국에 가서도 내가 거기에서 경쟁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박사 이후에 내가 교수를 할 수 있을지 안 할지를 모르는데 그게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아까 그 연구 이야기했을 때 엄청 눈도 초롱초롱하고 막 했을 때 지금이라도 대학원 가도 된다. 이거를
진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미국 유학 갈 수 있으면 가자 가자 하는데 그럼에도 가지 않는 이유는? 일단 경제적인 게 너무 불확실하고 내가 이 연구에 이제 이 심리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슨 내가 프로이트 수준의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다 이런 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프로이드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옛날 사람이라 가능한 거야. 옛날에 이게 정립되기 전에 처음 세웠으니까 그게 된 거지. 지금 와가지고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 힘들어. 엑스너는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되게 나왔으니까 새로운 프레임이나 이런 걸 제안하기 전까지는 그 정도 급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나는 회사를 선택을 했던 이유도 회사에서의 행복을 다루는 사람 왜 없냐. 행복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그걸 만들어줘야지. 정리를 하면 대학원에 못 가기도 했지만 또 다시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가지 않는 이유는 지금 내가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훨씬 더 나에게 그러니까 논문이나 연구로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더 크지. 더 크기 크고 때문에 가깝고 직접적이고. 직접적이고 더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지 않는다. 이야기 이렇게 쭉 해보니까 어때? 대학원 과정들이 좋으면서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다시 현실적으로 가지 않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 그 영상 이거를 찍으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 석사만 했을 때는 애매하잖아.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찍었는데 또 찍으면서 나는 오히려 내가 박사를 못 간 거에 대한 약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안함? 가장의 무게 때문에 못 가겠구나 이런 거? 그래서 난 지금이라도 가면 내가 생계형 상담사 돼서 내가 벌어줄겠다 했는데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스스로 이제는 선택을 한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해졌네. 내가 느끼기에 기업에 와서 여러 가지 경험해 보니까 박사 때 알고 있던 세계보다 넓어요. 세계 더 넓고 복잡해. 그러니까 박사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있던 그 세계는 되게 작고 되게 협소하고 되게 논리적이고 이론적인데 와서 경험해 본 세계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 그래서 내가 이거 실험실에서 확인하거나 실험으로 확인한 거는 너무 작은 이 단면이라서 이거 가지고 세상을 다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끔은 내가 되게 교만했다. 근데 그거를 해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있어, 맞아. 그게 우리는 아니다. 나는 맞아. 아니다. 이런 거지. 그래,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면 저희가 앞으로도 한번 종종 해볼게요. 저희 이야기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뭐야 되는 거야 이거? 뭐 1시간 했어.